네, 안녕하세요. 토목박사 혼익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좀 더 특이하고 또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또 곧 3월 달이 오고 하면 이렇게 회사의 각 신입사원으로 이렇게 배치된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새 학기를 시작하는 또 우리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장인이 잊지 말아야 될 5가지에 대해서 한번 경제 논리로 빗대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이야기할 내용은 어디 책에 있고 그런 내용보다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여러 친구들이랑 또 대화하면서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참 기억하고 저 스스로도 생각하고 이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좀 들어봐 주시고, 또 그런 내용에 여러분들도 동의하시면 또 함께 또 이렇게 실천해 가면서 좋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직장의 식구가 되어야 됩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식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식구 문화인데요. 이거는 한국 직장인의 가장 좋은 장점이자 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회식 문화 여러 가지 그런 단점들도 많긴 하지만 저는 이게 장점들만 이제 부각해서 이야기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최소한 정이 있어서 웬만해서 I am sorry 이렇게 이야기하면 미국처럼 you fire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도 많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고용 안정성이 있다 보니 굉장히 전 좋은 사회 라고 보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살기도 정말 힘든데 월급도 적고 또 그런데 미국처럼 you fire 해버리면 이건 때리되 또 때리는 그런 격이 버리거든요. 그래서 정신 차리기도 전에 또 때리는데 우리나라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있지만 2번, 3번 이상은 잘 안 때려요. 근데 미국 같은 게 어떤지 아세요? 죽을 때까지 때립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람이 그냥 능력 안 되거나 돈 없으면 아예 그냥 못 일어나게끔 하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동양, 특히 한국에는 또 정이 있는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직장에 또는 또 학교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조직의 식구가 돼야 되는 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식구가 되려고 하면 좋은 식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 2번째. 내가 싸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시장 논리죠? 여러분들 마트에 가서 어떻게 해요? 어떤 걸 좋아해요? 네. 정답은 싸고 좋은 걸 좋아하죠. 네. 반대로 비싸고 양 적고 안 좋은 거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네, 신기해 한두 번 살 수 있지만 그걸 2-3번 써다 보면 실망하고 비싸고 해서 결국은 그 제품을 구매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싸고 너무 좋은 물건은 처음에 의심쩍어서 한 번쯤은 그래 뭐지? 하고 사용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너무 좋다 보면 소문이 나고 점점 횟수가 늘어나죠. 자, 그처럼 내 스스로가 굉장히 싸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예스맨이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어느 기간 동안에는 전략적으로도 나는 예스맨이 될 필요도 있다 이거죠. 특히 신입사원이나 1년차, 2년차 된 친구들. 네, 그때 기간 동안에 MZ세대라고 내가 원하는 거 막 얻으려고 너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게 꼰대 소리일 수도 있어요. 꼰대 맞아요. 꼰대 소리지만 이게 결국은 전 세대가 어울러 살아야 되는 그런 직장인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나도 참으면서 지켜보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지 그런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관찰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 관찰하는 기간이 여러분은 1년, 2년이에요. 1년, 2년 솔직히 처음에 들어가서 화장실이 처음에 입사하면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식당 가는 길도 모르고 주변에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살펴야 된다 이거죠. 네, 그 살펴있는 기간 동안에 최대한 내가 실수를 안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 역할을 하려고 하면 속도를 최대한 늦추고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주변 사람도 어떻게 하는지 또
주변 사람들에서 뭘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의도치 않게 사고가 되는지, 이렇게 하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칭찬받는 일이 벌어지는지. 자, 그래서 나는 반드시 싸고 좋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면 내가 어떤 면에서 과연 싸고 좋은 사람일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그런 사실들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실들을 하나씩 적어가면서 자기 스스로를 처음에 최소 2, 3년 동안에는 싸고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처음 3년, 2, 3년 동안에는 전략적으로 호구가 시작돼서 호구로 해서 멤버가 되십시오. 네, 그거 말고 방법이 없습니다. 어느 직장인이든 신입사원 처음에 들어왔는데 얘를 환영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 주장만 하고 그 다음에 실력도 없으면서 하면 요즘 어때요? 됐어, 그냥 내가 하지, 그냥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기회가 안 가요, 그 친구한테.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회를 얻어야 돼. 기회를 얻으려고 하면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선배를 만나야 되고, 또 그 선배 밑에서 능력도 인정받으려고 하면 쌓아야 됩니다. 내가 쌓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손해보는 느낌이 들어요. 네, 저는 그걸 호구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지만 호구로만 끝나면 안 돼요. 네, 확실히 싸고 좋은 사람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대체 불가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네, 대체 불가한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어요.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멍하니 앉아있다가 이제 자세가 좀 괜찮고 있으면 선배들이 야, 이거 한번 해볼래? 하고 하나씩 던져줘요. 처음에는 못 믿죠. 못 믿으니까 얘가 해온 거 그 선배가 다시 해요. 다시 해가지고 확인하고 검토하다가 어느 순간 돼서 얘가 조금 해오면 네가 언제 해봐 하다가 어느 순간 돼서 일이 많아지면 막 바빠져요. 바빠지면 얘가 혼자 하고 있겠죠. 그러다가 맞다, 그거 야, 다 했어? 가져와봐. 왔는데 오, 괜찮게 잘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얘가 혼자예요. 혼자 하고 있다가 어느 시간 지나면 그 일에 대해서 그 친구밖에 모르거든요. 네, 그때 대체 불가한 사람이 본인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싸지만 호구처럼 여러분들 살 필요도 있어요. 그렇다고 마냥 호구가 아니라 전략적 호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분명히 처음에는 호구로 시작됐는데 한 3년 후에는 아마 그 조직, 그 회사에 찐 멤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도 좋고 회사도 좋습니다. 네, 그렇게 찐 멤버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내 시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주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원했을 때 다른 사람도 내 말을 드디어 그때부터는 들어준다 이거죠. 그 전에는 여러분들 말 솔직히 잘 안 들을 거예요. 예,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현재 그러고 있어요. 네, 왜 그런다면 직장 생활이 만만하지가 않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실수하면 선배들도 다 처자식이 있고 가족들이 있어요. 만약에 잘못해서 뭐 회사를 나가게 생겼다. 그러면 당장 내 식구, 내 가족이 굶게 생겼는데 어떻게 아무리 친하고 그 다음에 사랑스러운 후배였지만 그 후배 입장만 고려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직장인이라는 거는 나도 1, 그 다음에 신입사원도 1, 위에 상무님, 전무님도 1, 각자 자기 역할을 하고 다 자기의 목적이 있어서 온 곳인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처음 3년은 호구가 돼서 그 조직의 멤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고부가치, 네, 말이 꼬이네요. 고부가가치, 호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항상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업무 관련 공부 또는 자기 개발 공부. 그러면서도 회사 일을 보람있고 즐겁게 하다 보면 가끔씩 재미도 있어요. 그러면 회사도 좋고, 나도 좋고, 내 능력도 올라가고, 안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퇴사를 하더라도 그것까지 느끼고 퇴사를 하셔야 돼요.
그것까지 느끼지도 못하고 회사 한 1년 다니다가 6개월 다니다가 뭐 마음에 안 든다. 그 다음에 이상한 선배 만났다. 선배가 이상한 거 일시켜가지고 나 짜증난다 해서 퇴사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모두 다 여러분들 손해예요. 그리고 다음 직장을 다닐 때 면접을 딱 보면 보이죠.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면접 보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들도 들어갈 건데 그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거쳐갔던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리고 저나 선배들이나 또 똑같은 여러분들 같은 그런 신입사원 시절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걸 느끼고 나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호구가 되더라도 부고같이 호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 5번째. 위에 제가 언급한 4가지 사항과 나머지를 구분해야 돼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회사에서는 내가 찐따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는. 엊그제 보면 JTBC에 보면 누구죠? 강지영 아나운서. 예, 강지영 아나운서가 올해 13년 차로 굉장히 베테랑 아나운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강지영 아나운서도 처음에 들어갈 때는 엄청 못한다는 소리 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이를 악물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완전 JTBC 간판 MC가 됐죠. 뉴스룸에도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내가 그걸로만 메모되어 있으면 내가 거기에 사람이라는 건 계속 그 환경에 있으면 계속 그 속에 메모되다 보면 내가 정신 상태가 되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일로 딱 끝마치고 집에 와서는 내 스스로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업무 관련 그런 일들과 퇴근해서의 일은 반드시 구분해서 내가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은 퇴근해서 1시간 혹은 2시간만 투자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여러분들 인간관계, 그 다음에 취미생활, 그 다음에 이렇게 투자 공부, 주식이나 부동산, 코인 이런 것도 좋아요.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서 그런 삶의 영역도 넓히고 그 다음에 내 생각도 굉장히 좀 이렇게 리프레시 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꼭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 생활만 계속 메모되고 낮에 나에게 안 좋았던 많은 선배 그 다음에 동기 간에 이렇게 아웅다웅해서 왜 쟤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에 계속 메모되다 보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에도 힘들게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자체가 우울해지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회사는 회사로 딱 끝마치고 문 닫고 나오는 순간 딱 끝마치고 업무 관련 공부로 나를 위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회사 관련 일은 최대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셔야 돼요. 네. 그거를 여러 가지 명상이나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있을 테니까 그건 또 우리 구독자님들끼리 한번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을 굉장히 몰입하고 그 다음에 집중하는 시기가 있더라도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는 직장인이라는 거죠. 그죠? 직장인은 곧 회사가 나이진 않아요. 예. 나와 회사는 계약 관계이다. 예. 정규직이면 장기 무기 계약 관계. 또 계약직의 경우에는 파트로 계약된 관계. 그런 계약 관계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되고, 회사는 나한테 돈 주죠. 저는 일을 하고. 결국 회사는 나의 클라이언트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돼요. 즉 회사는 나의 고객입니다. 네. 그래서 고객 만족도 100%란 그런 말들도 있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네. 단 한국에 있는 그런 회사들은 고객은 나를 선택 안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고 나도 고객을 선택 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럴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어요. 보면 곧 회사가 나인 것 마냥 사는 사람들요.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회사에서 뭐 자기 업무에 성실하게 하고 하는 건 기본이지만 그게 곧 예. 나와 회사의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열심히 당연히 일을 하고 또 만족도를 주고 또 나도 발전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지 그냥 가진 다 제쳐두고 회사만 위해서 산다거나 네,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 신입사원 특히 또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제 젊은 친구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입사 2년, 3년차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입사해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 들은 수도 있지만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잘 기억해서 즐거운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굳이 이제 제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저도 이제 회사에서 이제 중간급에서 살짝 위다 보니까 신입사원 이제 각 부서별 교육할 때 제가 이제 들어갈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 부서는 약간 이제 특수부서라서 신입사원이 타부서처럼 많진 않고 한 명 아니면 2명 이렇게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어쨌든 시간이 좀 이제 여유가 있으니까 직장 생활했을 때 이런 팁들 같은 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그때 이제 그 친구들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 들어오면 곧 회사가 나이고 내가 회사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었는데 회사와 나는 철저한 계약 관계고 회사는 나의 클라이언트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곧 자기가 개인 브랜드가 된 그런 느낌이 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 네가 잘 이해했어. 네가 그렇게 잘 이해했으면 개인 브랜드 있으면 개인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가야지. 그러면 너 스스로를 공부하고 노력해서 나중에 4년, 5년 길게는 한 10년 안에 전문가가 되어 있는 게 너의 목표인 것처럼 넌 전문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너도 좋고 회사 좋고 그때 가서 전문가가 된 다음에 너가 회사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그때 떠나라. 지금 떠나는 거나 어설프게 1년 있다 나가는 거는 네 인생에 오히려 낭비다.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저 구독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술사 아니면 그런 이제 기술 쪽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이제 전문가가 돼야죠. 예,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고요. 우리 조금 있으면 또 3월 우리 따뜻한 3월이 이제 불과 이제 하루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정말 이제 시작이죠. 예, 24년도 네, 즐겁고 기쁜 또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한 해 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